자, 안녕하세요. 자, 또 이번에 모의고사를 좀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역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로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과정으로 좀 생각하셔야지, 모의고사를 가지고 점수에 너무 욕심을 내시게 되면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 40문제 보셨을 텐데 저하고 같이 확인하시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 알았는데 착각한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겠다. 자, 1번을 보죠. A와 B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100의 39번지에 있는 100평의 갑토지를, 자, 100의 30번지 갑토지라고 그러네요.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는 했어요. 합의했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해서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에 매매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100의 36번지에 있는 100평의 을토지로 표시했다. 계약서상에는. 이거 읽으시면서 길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느끼셔야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유명한 5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판례 이해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지금 A와 B는 갑토지, 지번 생각하지 마시고 갑토지를 매매 계약하기로 합의는 했어요. 자, 그런데 착각을 일으켜서 계약서에는 을토지로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자, 5표시 무효 원칙. 기본적으로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자, 갑토지 매매 계약은 이제 어느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느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자, 계약서에는 을토지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진위가 합치가 됐으니까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은 성립된 걸로. 갑토지가 이제 100의 39번지가 되겠죠. 그러면 계약서에 써 있는 을토지는, 자, 계약서상으로는 을토지 매매 계약으로 써 있지만은, 자, 이것은 매매 계약이 성립되질 않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을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된 매매 계약 갑토지에 대해서를 취소를 할 수도 없고, 또 을토지 같은 경우는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취소는 성립되고 난 후의 문제니까 전부 다 이것은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죠. 자, 이제 그거 보면서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나, 자, 갑토지 A, B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D가 틀렸죠. 2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계약서상 표시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건 아예 틀린 예가 되고요. 3번 A, B 사이 매매 계약은 을토지에 대해서 성립하나. 이것도 역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된 걸로 봐야 되고요. 자, 4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실제로 의혹한 대로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하고, 그렇지, 계속 들어가시면 되겠죠. 을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인 B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경유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그렇죠. 을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보니까 을토지에 대해서 B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그 등기는 원인 없이 경유된 등기로서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예가 되겠네요. A, B 사이 매매 계약은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무효로서, 여기서 더 이상 읽을 필요는 없죠. 무효가 아니라 갑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주 기본의 기본이죠. 근데 옳은 것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힘들어 하시면 안 되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되고요. 틀린 예가 되고. 2번 첩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자, 이제 반사회 적용이죠. 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했다. 자,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 이것도 틀렸고.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자, 무효행위 추인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비지인 표시나 허위 표시에서만 추인이 인정되지 절대적 무효가 되는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는 추인이 인정되질 않죠. 틀렸고. 자, 4번 명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명에 적극가담, 많이 강조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 무효가 되겠죠. 유효이다. 틀리가 되겠지. 자, 5번 강제집행을 무효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권 등기를 했다. 많이 했죠. 자, 허위의 근저권이나 강박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부분이지 목적과 관련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질 않는다.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찬찬히 정신 차리고서 보면은 다 배운 얘기입니다. 사실 40문제 중에서 뭐 한두 개 빼고는 다 배운 얘기들인데 막상 시험을 보다 보면 어찌 생각이 그렇게 안 나는지 다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자, 43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불공정 법률행위 백사주적이죠. 자, 1번 대리행위 경우 경솔 궁박은 대리인 기준으로, 자, 기준 잡았죠. 궁박이라고 그랬어요. 궁박은 누구 기준이냐면 본인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나머지 무경험, 경솔 이런 것들은 이제 대리인 기준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2번 대가적 출연 없는 무상행위도, 자,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유명한 거 있다고 그랬죠. 자, 무상행위하고 여기 경매죠. 이런 것들은 뭐 강조해드렸으니까. 무상행위라는 것은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을 수가 없고요. 자, 경매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건데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적용될 수가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요놈 다 틀렸죠. 자, 3번은 이제 증명책임 문제인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그랬는데 추정되지 않죠. 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고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으로 법률행위했다는 것도 다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되겠죠. 토지 매매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자,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가 선이 악이 상관없이 다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그러면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득한 제3자는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효 취소 중에 절대적, 상대적을 정확하게 구별하시라는 거죠. 절대적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쭉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배우신 것 중에 의사표시 전 목적과 관련된 것은 다 절대적이다. 또는 당사자, 의사 문역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은 다 절대적으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되죠. 반대로 그러면 선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다는 얘기고,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들은 뭐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걸로 무효나 취소를 했다 그러면 전부 다 이거는 상대적이다 해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반대로 그럼 선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죠. 근데 불공정 법률행위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니까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갑은 자기 소유 이마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해서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자, 읽으면서 이제 이중매매 얘기구나 느끼겠죠. 그 후 그 사정을 모르는 정에게 다시 매도해서 등기를 격려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가볍게 갑이 자기 임야를 을한테 팔아놓고, 자, 중도금까지 받고선 그것을 병하고 또 다시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읽어보니 이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유효죠. 자, 유효인데 요 제2매수인이 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돼.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 지금 적극 권유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병이 지금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매매계약은 이제 무효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지금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 무효인 이유가 무효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중매매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으로 무효인 것은 정의관념에 반한다. 즉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또 나옵니다. 반사회적 그러면은 무효면 절대적 무효가 되죠. 그 절대적 무효가 되니까 선의 제3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읽어보니까 그 사정을 모르는 정에게, 그랬으니까 이제 정이 이 사정을 모르고 병한테 사서 자, 등기를 이렇게 갖췄다는 거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제3자라고 그러고요. 문제에서 지금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결국 얘 나왔다는 것은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미 이제 뭐 나오겠지만 절대적 무효고, 절대적 무효니까 자, 이걸 기초로 나온 요 제3자에게도 선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으니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정답은 2번 나왔습니다. 병으로 틀린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병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정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2번이 틀렸지. 정답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큰 문제 없고, 결국 의뢰한 사람은 이제 이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자, 의뢰인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 요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말소시키는데 직접 말소시킬 수는 없고, 자, 매도인을 뭐해서 대위해서 말소해서 돌려놓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어요.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진위 표시죠. 자, 1번 키워드는 공문이죠. 자,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공무원이 사실서 제출했으면 뭐 사직 의사가 있냐 없냐 상관없이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공법 행위에도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규정이 준용된다, 유무효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준용된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이 되겠죠. 뭐 숱하게 강조했던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쭉 없고요. 자, 4번, 5번도 이게 비진위 표시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거 일단 공법상 행위 비진위 표시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외우신다면 최, 강, 명의 얘기 나오면 이건 비진위 표시가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최가 뭐냐면 최선이라 판단해서 의사표시한 경우, 강은 강박 또는 강제로 의사표시한 경우, 명의는 명의대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해도 비진위 표시 포인트는 이게 비진위 표시에 해당되냐 안 되냐 뭐 그런 것들 물어보게 되니까, 그럼 4번을 읽다 보니까 쭉 읽다 보니 강제로 뺏기는 것, 자, 그럼 결론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미 정답은 1번을 나왔어요. 자, 5번은 사용자가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 자,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주 전형적인 비진위 표시가 되는 거죠.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심의 효과는 사직의사가 없죠. 근데 사직서를 어쨌든 제출했으니까 그건 비진위 표시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상대방인 사용자가 알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지. 자, 이건 비진위 표시 성립되죠. 그래서 4번, 5번 다 맞는 얘기가 되고 1번이 틀린 얘기가 되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옳은 것은, 자,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했다. 자,
법률행위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했다 그랬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항상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반대로도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자, 알았다는 것은 악이니까 반대 선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과실이니까 반대 무과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취소할 수 없다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그랬어요. 자, 과실 없이가 무과실이고 알지 못했다는 게 선이죠. 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결과는 취소할 수 없다로 나와줘야 되는데 취소할 수 있다로 나왔으니까 이놈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강조해드렸던 거 그걸 잘 숙지했다가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2번은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 이것도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선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데, 자, 이 포괄승계인은 제3자에 포함되질 않죠.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데 포괄승계인은 아니죠. 기본적인 거. 동그라미 3번은 키워드가 여기 있죠. 다소 과장된 선정광고, 이걸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근데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그랬으니 이 놈도 틀렸고. 4번은 뭐가 눈에 확 띄어야 되냐면 사기 강박 문제 나와서 교환계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놈도 틀렸죠. 자, 5번은 이제 갑의 대리인 의뢰 사기로, 자, 이 제3자의 사기와 연결해 가지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 사기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몇 번씩 강조드렸죠. 이건 무조건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 의뢰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렇죠, 뭐 갑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죠,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번이 되겠죠. 아주 대표적입니다. 사기 강박에서. 자,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이것도 뭐 숱하게 얘기했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틀렸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뭐 다른 것들은 큰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쉬운 얘기죠, 이것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 병에게 자신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문제에서 대리권 없는 을이 그랬으니까 아, 이것은 무권대리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대리권도 없으면서 갑의 대리인 척해서 병한테 그 토지를 매도했을 때, 자, 이거 뭐 항상 무권대리에서 했던 거죠. 여기 본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상대방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틀린 건 이제 주어진 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을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무효가 되고, 다만 이걸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자, 2번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갑에게 추인 여부 최고할 수 있고, 그렇죠, 병이 상대방이고 병은 갑에 대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맞는 얘기고. 3번 갑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할 수 있다. 자, 갑은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을 꼭 계약 상대방 병한테 할 필요는 없죠.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병한테도 할 수 있지. 다만 그 추인했다는 사실을 자 병이 알아야 되니까 을에게 추인을 했을 때, 즉 무권대리인한테 추인을 했을 때 그 사실을 계약 상대방인 병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죠. 뭐 상대는 뭐 누구든 가능하다 할 수 있다. 2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조건이죠. 자, 대리권 증명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했으니까 무권대리인 을은 병에 대해서 책임지는데, 그 책임의 내용은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선택은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죠. 근데 여기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랬으니까 요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5번도 많이 했던 거죠. 갑을 상속하게 된 을 그랬어요. 자, 뒷목 잡고 넘어가셨다. 자, 그러면 을이 상속을 했죠. 단독 상속했어요. 자, 이랬을 때 본인의 추인 거절권을 요 무권대리인이 추인 거절권 행사해가지고 뭐 등기했으면 등기 말소해달라,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아니면 뭐 매매계약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고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에 대해서 대리행위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그 4번이 되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정 추인 사유 6가지. 청담, 이양, 강경하죠. 자,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다음은 담보를 제공하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채무를 이행하는 거고, 이건 권리를 양도하는 거고요. 이것은 강제 집행을 하는 거고, 경은 경계라는 계약으로 맺은 건데,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청약이라고 그랬어요. 청약. 다른 것은 취소권자 측에서 했든 상대방 측에서 했든 상관없이 법정 추인에 해당되는데, 청약은 누가 했을 때만 하냐면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그때만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니까, 여긴 채무를 이행했으니까 뭐 상관이 없죠. 취소권자든 뭐든. 자, 양도, 청구, 다른 건 다 뭐 담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럼 둘 중에 하나 잡으시라는 거죠. 자, 양도, 자 주어를 보라는 얘기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래서 요놈이겠네요. 청구, 취소권자가 제대로 맞았죠. 2번이 되겠죠. 하여간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 머릿속에 없으면은 힘들어지죠. 시험이라는 것은. 그걸 누가 모르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주 보라고. 자주.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외우셔서 들어가실 수밖에 없죠.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도 왜 그런지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특히 아무리 많이 잘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2, 3일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까먹은 상태에서 문제 풀면은 아마 이제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실 거예요. 이제 문제 40문제를 읽다 보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물어보는지는 이제 알겠다. 5개 중에서 답이 안 보인다.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건 결국은 시험 보기 전에 보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고. 그래서 평소에 뭐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용하시라고 그랬죠. 모의고사에서 전 과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니까 그 모의고사를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과목, 이번엔 무슨 과목, 그거라도 쭉 해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그 과목이라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들어가시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기출 특강 같은 걸 이제 들으신 분들은 또 테마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 들어가셨으면 훨씬 낫습니다. 그 테마 특강이 거의 대부분 다 나온 거죠. 예. 자, 조건기한. 자, 거기서 나왔나 한번 보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 담보, 처분 다 될 수 있죠.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것도 뭐 강조했던 거고.
3번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뭐 할 수 있죠.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자,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조건만 분류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5번이라는 얘기인데, 기한도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기한인데 어떻게 소급표가 있나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랬는데 소급표가 없죠. 뭐 기한이든 조건이든 전부 다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죠. 다만 이제 조건은 당사자 의사표시로 소급표를 인정해 줄 수는 있지. 하지만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드리지 않았죠. 등기는 문제풀이 가면서 잡아도 되고 하니까. 자, 1번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갑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건 뭐 점유권과 관련된 얘기죠.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럼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추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특히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준다. 즉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자, 그 점유의 권리 추정력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되지는 아니죠. 부동산은 뭐 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해 주냐면 등기된 사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는 거지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맞은 얘기고요. 2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했는데 갑이 기존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한 경우. 자, 여기서 키워드는 여기죠. 무효등기 유용이죠. 자, 무효등기 유용은 다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다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뭐 소유권 등기든 저당권 등기든 각종 권리 등기든 딱 한 가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포인트가 잡히면은 뭐 등기법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자, 그러면 한 가지 안 되는 게 보존등기 유용이죠. 보존등기는 권리관계만 쓰는 게 아니라 표제부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 표시가 멸실된 건물하고 새로 신축한 건물이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딱 맞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등기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어느 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우르르 다 공부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딱 잡아서 그거라도 머릿속에 잡으셔야 된다고요. 다 잡기 어려우니까. 무효등기 유용 그러면 아, 다 돼. 뭐 안 돼? 보존등기 안 돼. 그거 딱 기억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점유 추정, 등기의 추정력은 얘기 안 했지만 점유 추정 다 돼. 근데 두 가지 안 돼. 뒤에도 나오지만 무과실과 부동산 나오면 안 돼. 그런 강조해 드렸었는데, 그런 게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금방금방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 뭐 들었다 하더라도 한참 걸리면 글쎄 이렇게 들어가죠. 3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등기했다. 여기 포인트죠. 이중 보존등기. 자, 이중 보존등기는 이제 명의인이 같을 때와 다를 때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중 보존등기에서는 어느 등기를 무효로 보는가 이 문제죠. 자, 우리 판례는 절차법설을 취해가지고 뭐 핵설은 뭐 별 건 없고요. 뒤에 된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등기를 격려하고 후에 격려된 보존등기에 의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격려한 경우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자, 먼저 해놓고 그리고 또 보존등기를 또 했다는 거죠. 자, 이중 보존등기죠. 그럼 하나의 부동산에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있고 보존등기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는 무효가 되는데, 명의인이 같을 때는 무조건 후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럼 결국 이 등기가 무효란 얘기인데, 지금 읽어보면 이 후에 격려된 등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무효인 등기를 토대로 해서 이전 등기 받았다고 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데 소유권 취득한다고 해서 3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를 격려한 후 병에게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을은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자, 이거 뭐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죠.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 했다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은 건 아니까 이 사람은 계속 소유자죠. 이런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때,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제3자라고 그러죠. 제3취득자. 자, 이럴 때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할 때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가등기 의무자지 제3취득자는 아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요 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잘못 들어온 등기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게 되면 자, 갑에서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을 명의로 해놓은 상태에서 자, 다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뭐 아직까지는 병이 소유권 취득했지만 지금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이제 본등기 하겠다는 얘기니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여기다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래버리면 이제 병의 등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제3자 등기로서 등기관이 뭘 하게 되냐면 직권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등기지 이 을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병을 상대로 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계속 갑을 상대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건 뭐 등기법에서 나온 얘기고. 5번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갑의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자, 이건 점유 취득 시효가 아니라 등기부 취득 시효예요. 그럼 갑명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 취득 시효니까 갑의 명의로 이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을 거라는 얘기예요. 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등기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제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하게 된다면 자, 이제 시효가 완성돼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점유 취득 시효는 취득 시효 완성자가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말 그대로 등기부 취득 시효는 등기된 사람이 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그대로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효 완성 이후에 갑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다. 자, 요거는 뭐 취득시효 문제가 아니죠. 어떤 등기도 진정한 등기가 부적법 말소됐으면 그 등기 명의인의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지. 다시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 꼴로라고 했으니까 3번이 됩니다. 뭐 등기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몇 가지 잡아두시면 돼요. 자, 갑이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아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된다고요. 아는 건데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하죠.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지상권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상권 물건이고 취득은 변동이죠. 물건 변동이야. 그럼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원인이 법률 행위라면 등기까지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할 필요 없고 그 문제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상권을 뭐 받았냐고 그러냐면 경락받아서 대금을 완납했어. 자, 경매죠. 그 법률 규정이니까 자,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취득했겠지. 2번은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을 상대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자,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막 소송 나오고 하니까 이제 어지러워 주는 거예요. 아니, 그 포인트를 잡으라고요. 뭘 원인으로 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 아, 이거 법률행위구나.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으면은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소송 걸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갑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어. 자, 이제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을 해야겠죠. 그럼 이행 판결은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죠. 근데 아직 갑의 이름으로 등기는 맞춰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그럼 계속 봅니다. 3번, 갑이 토지 소유자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도 계약 체결했다고 그랬죠. 자, 갑 앞으로 여기는 아예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랬으니까 지상권 취득했겠고, 4번, 갑이 지상권을 상속받았으나 아직 상속에 한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상속,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상권을 취득했겠지. 5번, 갑소유 건물을 위해서 을의 토지의 법정상권, 자, 법정상권. 역시 법률 규정이니까 뭐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지상권을 취득했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돼요. 자,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권리는, 자, 아까도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건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이런 것은 틀려도 됩니다. 이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점수가 확 깎아지고 그러진 않겠지.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 혼동, 우리가 이제 또 틀리라고 그러면 또 너무 그러지. 하나 찍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범위를 좀 줄여놓고 찍어야지 그냥 이렇게 굴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중에서는 우리가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5개 중에서 몇 개 제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찍으시면 되는데, 자, 혼동은 여러 개 권리가 한 사람한테 속했을 때 그 중에 쓸데없는 무의미한 권리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걸 혼동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혼동됐을 때, 소유권과 자, 혼동됐을 때 이제 뭐가 없어지냐 그 얘기인데,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제한물권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제한물권이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자, 지상권자가 또는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으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소멸이 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자, 제한물권이 소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쪽 가지고 장난 많이 치겠죠. 정답은 뻔한 얘기니까. 2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을 때,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토지인데 을이 지상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소유권 가지고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면 당연히 지상권이 없어지겠죠. 원칙적인 얘기지. 자, 그런데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이 지상권자가 병한테 돈 빌리고 이 지상권 목적으로 뭐 설정해줬다? 저당권 설정해줬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란 제한물권은 제3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했다. 자, 소유권과 지상권이 혼동됐지만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2번째는 이 당사자를 위해서 선순위 제한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제한물권이 있을 때, 이 선순위 제한물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 자, 그러면 후순위권자가 아무 이유 없이 순위가 올라가 버리니까, 자,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후순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이제 여기로 들어와서 소멸되겠죠. 자,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따져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도 들어가면 다양하게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제 기본은 뼈대는 잡고 이제 들어가자. 자, 들어가 보면 1번,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 취득했고
병이 그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 취득했다. 요 얘기겠죠. 그리고 을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을의 지상권은 소멸되질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제껴낼 수 있단 말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순차로 을이 1번 저당권, 근저당권, 병이 2번 근저당권. 아, 요 얘기구나. 선후로 했는데 뭐 정이 가압류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 후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지금 1번 근저당권, 2번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정의 가압류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번이 근저당권, 2번 또 근저당권, 3번이 가압류, 2번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한 거죠. 자, 그러면 근저당권 이후에도 권리가 있죠. 그렇다면 이 근저당권은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겠죠. 자, 3번은 토지 소유자 갑이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토지 지상권자인 을에게 격려해 준 경우 을의 지상권 그랬는데, 자, 혼동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이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을 해줘야 돼요. 최종적으로 자기가 완벽하게 취득을 해야 되지. 자, 여기는 지금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뭐 목적으로 했냐면 담보 목적이니까 양도담보가 되는 거죠. 자, 지상권자인데 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한테 돈을 빌리고 1억을 빌리고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게 뭐 저당권 설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소유권 이전을 해준 형태로 담보를 제공해줬다는 거죠. 자,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담보라고 그러냐면 양도담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가 돼서 을이 소유권 취득한 것 같지만 양도담보니까 소유권이 을한테 간 게 아니죠. 특히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 문제는. 자, 4번은 또 어렵습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가등기를 격려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자, 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가 안 되는가 그 문제죠. 갑토지 소유권, 자, 을이 가등기를 해놨대요. 자, 그럼 가등기 해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저 갑에 대한 저 토지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가등기권자는 등기법 잘 아시겠지만 이 가등기는 청권을 등기하는 거고요. 가등기할 수 있는 청권은 물권적, 채권적 청권이죠. 뭐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 아니야. 그러니까 민법은 등기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청권은 채권적 청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등기법에서 가등기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등기 할 수 있고 없고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가등기 할 수 있고 없고 해서 할 수 없는 거 뭐 있을까? 최소한 이거라도 외우시라니까.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를 풀지. 아무리 누구 밖에 있는 여자가 좋다 하더라도 본처가 뭐야? 보물이야. 본처가 보물. 본등기 금지 가처 본등기 안 되죠. 처분 제한에 등기 안 돼요. 가등기. 소유권 보존에 가등기 안 돼. 보존 등기에 가등기란 건 있을 수 없어. 이거 물권적 청권 안 돼. 그럼 채권적 청권만 된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가등기에서는 안 되는 거 본처, 보물. 어째 그렇게 등기법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냐? 민법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그렇죠. 새로운 게 좋아, 새로운 게. 그 등기법 선생님한테 민법 좀 하라고 그래요. 민법 좀. 가장 기본적으로 가등기에서는 이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특히 요놈 본등기 금지 가처 본등기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보존 등기는 청권이 나올 수가 없지. 물권적 청권 안 되지.
여기 가등기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을이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한 게 아니라 별도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쨌든 무슨 등기 하려고? 소유권 이전 본등기 하려고 지금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 가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이렇게 연결한 게 아니라 별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해서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들어갔게 되면 가등기 해놓은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 토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어쨌든 토지 소유자니까 자,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텐데 법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취득한 게 지금 토지에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이죠. 이 사람이 가등기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청구 채권이죠. 자, 채권과 물권은 혼동으로 없어지질 않아요. 혼동은 같은 권리끼리 같이 묶어졌을 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물권과 물권 또는 채권과 채무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없어지는 거지. 여기는 이미 가등기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채권. 자, 어쨌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 주겠다는 것은 뭘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 그럼 물권과 뭐가? 채권이 혼동된 거지. 그럼 이것은 없어지질 않는다고 봐요.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 본등기 청구권은 안 없어집니다. 자, 5번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병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병의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사실은 좀 키워드는 여기 있죠. 을이 의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을의 임차권 그랬죠. 자, 이제 기본 원칙부터 들어가시게 되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을이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의 근저당권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을이 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물론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대항력 있는 등기를 했으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해야 이제 대항력이 생기죠. 자, 요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없어지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임대차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 후에 뭐가 있냐면 근저당권이 있으니까 이거 없어지면은 이게 부당하게 선순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이 사람은 임차권이 없어지면 그 토지 소유권만 갖게 되니까 계속 근저당권이 남아있고 그럼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 없애지 말라 이 얘기죠.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소유권 취득을 뭐 사서 취득했다든지 아까처럼 증여 같은 걸 취득했으면은 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또는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소유권 취득한 경우 그랬으면 근저당권은 소멸되질 않는데 지금 뭘로 취득했다고 그랬어요? 경매로. 이 토지가 경매 나오니까 임차인이 그냥 자기가 경락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사실은 혼동 문제가 아니라 경매는 제가 전에 계속 한 것처럼 이 부동산에 붙어있는 모든 저당권은 전부가 뭐한다? 소멸된다.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놈 때문에 요 임차권이 소멸이 안 됐었는데 이게 없어졌으니 그럼 당연히 이것도 없어져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될까? 그럼 아까 써놓은 것은 이해가 되나요? 졸려서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해서 어려운 문제. 어렵게 냈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맞으려고 할 이유는 없죠. 자, 54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점유 기업권 매수인이 착오로 끝났죠. 그럼 자주 타주, 자주 점유. 기업권 옳은 얘기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서원이 무과실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점유에서 추정 나오는데 무과실 나오면 안 된다.
뭐 그냥 내는 거죠. 틀렸고. 그리고 선의 점유자라도 분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자, 이것도 많이 강조했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가 아니라 소 재기한 때부터. 그럼 옳은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기억법만 골라야 되겠죠.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몇 번씩 했던, 맨 포인트 했던 건 얘기죠. 자, 얘가 점유해. 가장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을 했다가 넘겨줬는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그럼 매매계약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얘는 점유할 권한이 없죠. 하지만 점유하고 있어. 돌려줘야지. 얘는 돌려받아야지. 얘를 회복자라고 그러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자, 이런 얘기 나오면 머릿속에서 세 가지. 뭐 나온다? 과실 얘기가 나와야 되고, 손해배상 얘기가 나와야 되고, 멸실훼손했을 때 비용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과실은 선악 따져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반환을 해줘야 된다. 자, 손해배상은 전부냐 현존이냐 격인데 선, 자만, 현존 배상을 한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배상해야 된다. 자, 비용은 모든 점유자가 다 할 수 있다. 선, 약이 뭐 상관없이. 다만 이게 이제 필요비냐 유익비냐 따라가지고 이제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가장 큰 틀이 이거니까 옳은 거 골라라고 했네요. 깜짝이야. 주무시니까 일어나라고. 불법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 자, 비용 얘기는 모든 점유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2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어. 오케이.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했지. 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적으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취득했다고 해놓고 다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죠. 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 훼손됐을 경우 지금 손해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지. 자, 지금 보면 현존이 아니라 전부 배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래서 찾아봅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선자 찾는 거예요. 선자가 없으면 이게 맞는 얘기고 선자가 나오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선의는 나왔어. 자, 이제 자주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자주 포인트가 어디 있어? 그럼 여기까지는 뭐 요 위는 읽을 필요가 없겠죠. 이거겠죠, 이거. 문장 구조를 잡으셔야 되지. 요 위쪽은 뭐 배상을 이런 경우인데, 자, 이 점유자가 전부 배상하느냐 현존 배상하느냐 그 문제죠. 자, 그럼 여기 뭐가 있다고 믿고 임차권이 있다고 믿음 그랬어요. 자주 타주.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못 알아들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냐면 임차권이 있다고 믿어 그랬으니까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믿고서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임차인은 타주 점유겠죠. 그럼 3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을 조금 응용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가장 단순하게는 선자, 선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여간 자준지 타준지를 구별해봐라 그런 얘기니까. 임차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생각하고서 점유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임차인은 자주 점유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공부를 잘못하신 거고, 강의를 제가 잘못 알려드렸겠지. 근데 임차인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니까 타주 점유가 되겠죠. 점유배상. 4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기 말소만을 청구할 경우에도 점유자는 비용 상환 조건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포인트가 되죠.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느냐 그 얘기인데, 이때는 요 회복자 소유자가 뭐 청구할 때 들어오냐면 반환 청구하거나 점유자가 반환할 때 비용 달라고 청구하는 거지, 얘가 등기만 말소해달라고 그럴 때는 이것은 점유를 반환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비용 달라고 할 수는 없지. 틀린 얘기가 되고. 자, 5번도 또 깊이 들어갔는데,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에도, 적법한 점유권을 가진 경우에도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 관계는 지금 보신 것처럼 매매계약을 했다가 자 줬는데 무효 취소했다. 그럼 무효 취소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럴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의 회복자의 관계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또는 별도의 법조문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에서는 그냥 저것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옳은 얘기는 3번이 되겠죠. 을소유 토지에 대한 갑의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 아주 간단한 판례죠.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1번은 뭐 맞는 얘기고 2번 갑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합할 것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3번 을이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 사용 방법을 그 용법에 따라 바꿨을 때 갑은 을을 위해서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해야 된다. 뭐 맞는 얘기겠죠. 좋은 얘기니까. 4번 갑과 을의 일부 양도로, 그러면 이런 게 확 띄어야죠. 일부 양도 분할 나오면 무상이구나. 무상은 직접 당사자끼리만 인정된다. 그러면 갑이 병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병이 을에 대해서 무상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틀렸겠죠.